면서 네. 지금도 아마 그 크리스찬 신문이란 1961년도 신문에 보면 그 말 나올 겁니다. 그 손으로 안수하시려우 하는 것이 제가 쓴 글입니다. 제 이름을 가져갔더니 세상 떠났습니다만 최필구 목사님께서 그 이름 밝히지 말라고 너 장래에 다칠다 하면서 시시생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아주 악필이죠. 총회를 갔더니 어떻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들이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들이 현재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경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으로 된 겁니다. 이거 예물입니다. 근데 그 예물이 싸움의 현장에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면서 아주 독필 썼죠. 그리고는 제가 영어 선생이 되겠다고 그 당시는 지금 한남대학교입니다만 대전대학 영문학과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졸업하는데 어떻게 졸업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놓아주시지 않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군인 제대를 한 졸업생으로서는 아주 몇 사람 없었는데 다 취직처를 다 마련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마련 안 해줬습니다. 네. 아마 실력이 없어서 마련 안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장학금을 주면서 신학을 가라고. 그때 탈매지 학장께서 장학금을 주시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저는 또다시 신학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이죠. 이제 본가로, 예. 총신에서 한남대학으로 가셨다가 예. 거기 졸업하시고 예. 장신대 신대원으로 들어왔죠. 다시 예. 야. 그러니까 저는 내 인생은 뭐 내가 운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운전하신 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학교를 그럼 졸업을 하시게 되고 예,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지금 한일 신대에 대해서는 좀 이상합니다. 69년에 제가 내려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35년 전 아닙니까? 그렇군요. 제가 우리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임기가 바로 이 한일 장신대학교입니다. 아, 지금 총장으로 부임하시는 그 학교. 35년 전에. 네. 거기서 이제 3년간 있다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 네. 유학하고 와가지고 장신대 교수로 오게 됐는데 그건 물론 저는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제 전공 때문에 불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갈 만한 인맥도 없고 지맥도 없습니다. 교수로 될 만한. 그런데도 전공 때문에 불러준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이종성 그 당시 학장님께서 몇 번이고 오셔서 현장 다 점검하고 교수 다 만나보고 이제 불러오셨는데요. 25년을 봉직하고 나니까 다시 내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시작했던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운전은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섭리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은퇴합니다. 교수로서는 말입니다. 은퇴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많은 지자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35년 전에 첫 임기로 35년 후에 자신의 마지막 임기로 그곳을 다시 찾는다.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멋있습니다. 유학을 가시게 되는데 네. 그 유학 가는 과정도 그때 당시에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71년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우선 재밌는 얘기 하나 먼저 하죠. 아까 말한 그 59년, 60년에 총회신학교 예과 생활할 때 저는 많이 그러니까 굶기도 많이 했고 그때 6.25 이후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네. 6.25 흔적이 도처에 다 있는 때입니다. 총자국 그대로 있는 그때입니다. 도원동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 청소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얻어 먹습니다. 네. 공밥을 먹는 겁니다.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때는 다 수색 변소가 아닙니다. 재래식 변소 청소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요. 고생 많이 했나 봅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유학을 떠나는데 엑스레이를 다 찍었는데 엑스레이 속에 내 폐에 구멍이 3개가 났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보니까 이건 다 나은 완전히 치유가 된 거라 해가지고 성모병원에서 다 사인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와이에 그때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민국에서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네. 비행기를 못 떠나게 딱 잡아놓고서는 네. 낱낱이 다 이제 다시 다 검사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저 때문에 1시간이 늦었습니다. 네. 출발을 못했죠. 네. 아주 그때부터 이제 저는 소위 육체적인 병이 없다는 판정은 됐지만 홀로 제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도 바로 학교를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유학 기간이 좀 길으셨죠? 예, 남보다 한 1, 2년 길었겠죠. 길어도. 예. 그때야 다 그렇게 됐으니까요. 컬럼비아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토플을 다 쳐서 했지요.
이 토플 점수로 다른 디파트에서 받아주겠다. 그러나 우리 그 설교학을 전공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토플이 문제 아니라 내가 와서 소위 그 스피킹 앤드 리스닝 듣고 네. 말하는 게 중요하다. 고로 우리가 요구한 게 있다. 미시간 대학교에 가서 미시간 그 대학교 영어학교를 졸업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거기 점수만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딱한 얘기입니까? 예.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가서 15주간을 참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가셔서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오후 3시에 끝나면 바로 그 랭귀지 랩 어학 실험실에 가가지고 그 문 닫을 때까지. 그때에 이거 괜찮습니까? 내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우리 살아오신 내 얘기니까요. 후학들에게 네, 보탬이 그럼요. 될 것 같아서 아, 그럼요.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영감님이신데 그 어학원 원장이세요. 실험실에 말이죠. 네. 그분이 얼마 후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자기가 거기에 20년을 근무했는데 나와 같이 언제든지 퇴근한 사람은 너가 유일한 외국 학생이다. 이런 말 하더군요. 그렇게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6개월 후에 제가 그 학교 채플에서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예. 근데 우리 저 후학들에서 이거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네. 네. 좀 비결을 몰라가지고들 못해요. 저는 그 비결을 혼자 창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영어 미국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그때는 컴퓨터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타이프라이터입니다. 내가 내 설교를 영어로 읽습니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나는 코리안 잉글리시로 번역을 하고 내 친구는 이제 미국 사람은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타이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면 영어죠. 이제 그 진짜 예, 영어죠. 예.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은 좀 오시라 해가지고 그걸 설교로 직접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분이 2번 딱 읽은 다음에 좋은 설교다. 그래서 하여튼 그 녹음기에 놔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녹음기를 수십 번을 틀면서 단어마다 그 액센트, 인터네이션을 참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주인 것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야, 이건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지혜도 있으셨고 글쎄 봅시다. 그 지혜를 줄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을 설교학을 하셨고요. 물론이죠. 네. 설교학을 하면서 천대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웠어야죠. 예. 전공한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뭘 물어본 것마다 아느냐 하면 no, I don't know.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 주인 교수가 한 학기쯤 됐을 때 어느 선교사가 저를 후원하고 도왔던 선교사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 장복 학생 설교 공부 되겠냐 하니까 글쎄 이거 50-50 예, 될까 말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무식했습니다. 이 분야에. 무식한 분야를 도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은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도 목표가 있으셨을 거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네. 어떤 생각으로 설교학을 계속 공부하셨습니까? 예, 공부하면 할수록 아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건 좀 열람된 표현입니다만 설교가 아니었구나. 뭐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 너무 상처 줄 표현입니다만 정말 바른 설교가 아니었구나. 네. 또 주인 교수께서 내가 하는 설교학은 예배 안에서의 설교다는 집회에서의 설교가 아니고 예배 안에서의 설교다. 그냥 preaching in the context of worship입니다. 예배 안에서의 설교다. 네. 예, 그걸 전공하기 때문에 예배학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두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제 사명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드문데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네. 그들에게 바른 설교, 바른 예배를 내가 배운 것을 갖다 전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이 저의 사명 의식이요. 나를 늘 가동시키는 하나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거기 있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올바른 예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시면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예배란 그 정의는요. 먼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역사, 이거 고창조 은총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해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얘가 예물을 봉헌하고 이 모든 내 마음도 봉헌하고 참여하고 드리는 데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택하고 훈련시킨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성리전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네. 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유학 기간이 얼마나 됐죠? 전부 합치면 만 8년 한 5개월, 한 9년 한 반쯤 제가, 아유. 물론 졸업하고 또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10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기간이 10년 정도. 10년이 됩니다. 네. 네. 그 기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되지 않았던 그런 설교학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유학 가시는 과정을 잠깐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가 또 치유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 가는 과정에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는데 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먼저 내 얘기를 좀 더 합시다. 네. 네. 그 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할 텐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논문을 이제 쓰려고 할 때 종합진단을 받고 건강해단 진단이 나왔는데 논문을 쓰려고 앉아있으니까 그만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확 해보니까 서늘이 막 쏟아집니다. 네. 2주 동안 제가 서늘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뭐 질겁을 했지요. 뭐 틀림없이 뭐 죽는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좀 이상한 소리 들리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니까 일단 피가 멈춰야 이제 전문의가 온다 이렇게 해서 멈추고 다 보긴 했습니다만 그때 주변 사람들은 불안하고 내 아내도 많이 울었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 아내에게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적 같은 손길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네. 살아계신다는 신념이 있었고요. 우선 그 치료를 많이 안 걸렸습니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폐에 있는 이 가는 혈관들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의사가 아주 고약한 주문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 네. 폐가 울리니까. 예. 네. 신경을 많이 쓰면 공부를 하지 말라. 네. 꼭 내가 해야 할 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 부렸습니다. 내가 병나서 누워있을 때 첫째 감사하시오.